저희 집 강아지도 눈물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눈물 잡는다고. 비숑이라고 하는 종 자체가 선천적으로 알러지가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어떻게 보면 아토피라고 하는 질환은 사실 사람한테서도 정복되지 못한 질환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토피는 치료라기보다는 관리의 질환이라고 생각돼요. 병원에 내원객들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귀랑 피부 질환이 정말 많이 와요. 보호자분들 딱 두 가지만 설명드립니다. 이 피부 질환이 감염원이 있는지 감염원이 없는지를 무조건 평가를 합니다. 보호자분이 실제로 느끼시기에 피부병이라고 해서 병원을 오게 되면 피부가 빨갛다든지 아니면 몸을 막 긁는다든지 아니면 그 주위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그래서 감염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크게 세 가지로 있고요. 뭐 세균, 곰팡이, 기생충, 뭐 모낭충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지금 피부가 이런지를 평가를 하고요.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과하게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그런 놈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 피부병이 생기는 거고요. 그게 강아지한테서는 보통 뭐 쉽게 설명드리면 유일하게 땀이 나는 공간이 발바닥이니까 발바닥이 습한 환경이 되니까 발바닥을 가려워하는 발바닥을 앓는 지간염이 잘 일어난다. 그러면 습해서 생기는 쪽은 보통은 곰팡이 질환이겠죠. 곰팡이가 계속 생기면서 피부가 얇아지니까 거기에 세균도 같이 염증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거고, 또 특히 귀병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친구들은, 강아지들은 귀가 덮여 있으니까 곰팡이가 살기 좋은 환경 된다든지, 또 귀 안에는 털이 있으니까 통행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피부병을 가지고 다 알러지라 말도 안 되는 거죠. 피부병이 있으면 감염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감염원이 해결이 무조건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예를 들어 그냥 환경적인 부분이 문제였다. 그러면 발바닥 털 제대로 짧게 유지시켜주시고 소독 잘 해주시고 귀도 정기적으로 소독해주시면 문제 안 생기는 거죠.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피부병이 생긴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가는 게 피부병 핵심입니다. 그러면 1년에 감염원에 대한 치료를 최소 3주 정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치료가 완벽하게 다 끝났다. 그러면 당연히 감염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평가를 하겠죠. 감염원이 없어졌다. 그러면 감염원 끝났습니다. 그럼 치료 종료입니다. 했는데 우리 애가 또 피부가 재발을 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게 감염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감염을 일으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평가를 해요. 원인이 1번이 알러지고, 그 알러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알러지, 환경에 대한 알러지. 두 번째, 좀 나이가 좀 있다. 최소 4살 이상 친구들이 물 많이 먹고 오줌 많이 쓴다든지, 배가 또 갑자기 빵빵해진다든지, 배 쪽 피부가 얇아진다든지, 좀 헥헥헥헥거리는 게 많다든지, 1년에 이런 증상들까지 같이 있는 친구라고 하면 호르몬 질환을 의심하고요. 또 뭐 콧잔등만 좀 벗겨진다, 아니면 부분적인 탈모가 생긴다, 꼬리털이 좀 많이 빠진다, 이런 친구들도 좀 호르몬 질환을 의심할 수 있고요. 그게 호르몬 질환이 해결되지 않는 한 피부병이 계속 무한 반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좀 가능성이 좀 적긴 하지만 행동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손톱으로 뜨는 사람들 있죠. 아니면 이렇게 한다든지, 1년의 증상들도, 강아지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 강박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스트레스인 상황이 생겼을 때 자기 몸을 물어뜯어서 생길 수 있는 이제 피부병, 이런 것들이 핥아서 생길 수 있는 병들이 있습니다. 피부병 같은 경우는 사실 단계적인 접근을 하거든요. 가능성 높은 것부터 하나씩 배제하는 게 피부병 치료의 원리입니다. 환경 알러지 중에서 먼지 진드기, 가루 진드기가 나온다. 그러면 1번 해야 될 게 뭐냐면 집에 있는 카페트, 러그 이런 거 다 치워주셔야 돼요. 그게 공기 중에 막 돌아다니고,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식물이라든지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 산책로 바꾸시라. 평상시에 괜찮다가 이제 환절기, 건조해지는 날씨에 그런 황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꽃가루가 많이 내린다든지 그럴 때 피부병이 갑자기 온다든지, 이런 친구들은 환경 알러지를 의심할 수 있죠. 알러지라고 하는 것들은 검사를 통해서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검사들이 사실 비용이 비싸죠. 그래서 보호자분한테 적극 권장드리진 않고요. 처음부터 보호자분이 좀 합리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음식부터 이제 해보는 거죠. 간식 주지 마세요. 아니면 이제 이번에 먹였던 사료가 예를 들어서 닭고기 위주의 사료라면
우리가 닭고기 먹어서 피부병 일어나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거 아닌 다른 연어 위주의 사료, 아니면 특이한 단백질도 있어요. 캥거루, 뭐 토끼, 뭐 특히 인섹트 해가지고 곤충 사료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씩 먹여보는데 우연찮게 찾았다. 그러면 정말 채소가 좋은 거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하다가 못 찾으시면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하이포알러제닉, 이런 이제 처방식 사료로 넘어가거든요. 정말 좀 좋은 사료라고 하는 사료들은 보통 쌀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쌀에 알러지 있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또 보호자분이 간식으로 많이 주시는 뭐 사과, 이런 것들도 알러지 유발할 수 있고요. 어디에 알러지 있는지는 사실 몰라요. 검사를 하지 않으면. 저희 집 강아지도 눈물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눈물 잡는다고.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단계별로 사료를 바꿔봤죠. 그래서 이제 사료를 바꿨더니 그래도 계속 눈물이 난다. 결국 저도 이제 알러지 검사를 했죠. 6개월령에 알러지 검사를 했고, 알러지 원으로 나왔던 게 다행히도 음식만 나왔어요. 그래서 음식원에 대해서 노출을 이제 줄였죠. 사료를 바꾸고 간식도 종류를 줄였죠. 그래서 알러지 원을 찾았고 노출원을 줄였더니 지금 눈물이 없어요. 비숑이라고 하는 종 자체가 선천적으로 알러지가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하얀 강아지들은 눈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만나게 되면서 주변이 갈색으로 변화되거든요. 안경 낀 것처럼. 눈물이 많으니까 주변이 습하게 되면서 피부병, 꿉꿉한 냄새 나고 지독한 냄새가, 곰팡이 냄새가 나요. 그래서 보호자분이 처음에 하시는 것들이 눈물 사료를 바꾼다든지 단백질원에 좀 특이한 단백질 먹인다든지 그런 시기적으로 접근하시고요. 두 번째는 눈물 약이 있다고 하거든요. 항생제가 어쨌든 결막염이라든지 눈물 주변을 깨끗하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누구는 반응하는데 누구는 반응하지 않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눈이랑 코랑 이어져 있는 눈 비루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관을 이제 막혀가지고 눈물이 많이 생성된다라고 하면 이제 뚫어주는 거를 한다든지. 이게 보통 알러지 반응이 한 가지로 안 나와요. 거의 보통 적게는 20개, 많게는 한 50개 이상도 많이 나와요. 알러지 원을 검사하는 친구들이라면 최소 10개 이상 나와요. 알러지 원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찾으려면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보호자분이 먼저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답답해 죽겠어요. 우리 아이 뭘 안 먹여야 되는지 간식도 못 먹여 불쌍해 죽겠어요. 이러면서 알러지 검사하러 오시거든요. 저는 보호자분한테 뭐라 말씀드리냐면, 음식 알러지를 찾으려고 알러지 검사하면 돈 아까워요. 저는 수의사로서 알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가 환경 알러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알고 싶습니다. 음식 알러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환경 알러젠도 같이 있는 경우는 아무리 음식 가지고 보호자분이 노출을 최소화하더라도 알러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러지 검사의 의의를 좀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편입니다. 알러지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과민 반응이에요. 저희 몸에 어떤 물질이 침입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없애려고 리셉터라고 하는 게 붙어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공을 던지면 바구니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몸이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반응을 해버리고. 네. 다른 친구들보다 과하게 반응한다는 거는 바구니가 엄청 많은 거예요. 알러지 치료의 1번은 그 들어오는 공이 없으면 되니까. 알러지 원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거.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바구니에 미리 공을 담아 놓으면 어떠냐. 반응하지 않게끔, 노출원이 들어오더라도 반응하지 않게끔. 그래서 그게 알러지 치료의 어떤 근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탈감작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러지 원을 계속 조금씩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저희 몸을 계속 똑같은 제로 계속 때리면 나중 되면 이게 때리는 건지 안 때리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원리로 탈감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알러지 원에 그게 요렇게 한 박스에 있거든요. 몇 종이 엄청 많은 종류인데 엄청 비싸요. 여기 엄청 비싸고 치료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00에서 400가지 종류의 알러지 원액들이 있어요. 사실 알러지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 있어요. 모발도 검사 가능하고요. 간단하게 구강 안에 있는 세포를 떼어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 좀 정확도가 떨어지죠. 혈액 검사가 그나마 좀 더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가장 정확한 검사는 피내 응집 반응이라고 해서 실제로 알러지원을 직접 주사를 해가지고 반응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건데, 좀 친습적인 방법이라서 잘 진행하진 않고요. 알러지 검사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좀 연속적으로 아니면 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검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이제 보호자분한테 말씀을 드려요. 할 때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검사인데 그래도 정답지를 한번 보고 아이를 치료하는 거 하고 짐작을 해서 치료하는 거랑 분명히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분명히 차이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는 게 좀 권장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체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방적으로 저희도 체질이 바뀔 수는 있다. 그리고 알러지원에 계속 노출되었을 때 실제로 알러지가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노출이 계속되었을 때 또 없던 알러지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현 시점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알러지원을 알 수 있는 그나마 좀 방법은 이제 알러지 검사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알러지가 일어나는 그 원리를 생각하셨을 때 과민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면역이 엄청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 피부에 일어났다고 하면 두드러기처럼 피부병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게 장에 일어났다고 하면 설사라든지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면역력이 너무 과하게 일어나서 그러면 그 면역력을 억제시켜주는 게 치료의 목표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쉽게 그리고 값싸게 쓸 수 있는 약들은 스테로이드입니다. 피부를 막 긁던 친구가 스테로이드 먹거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면 금방 소양감 없어지거든요. 되게 보호자분 신기하세요.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너무 많으신데 스테로이드 정말 좋은 약이고요. 근데 정확한 용량, 정확한 기간 동안 쓰셔야지 좋은 약일 수 있고요. 스테로이드를 오래 먹었을 때, 아니면 오래 썼을 때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은 간 수치가 상승한다든지 그리고 인위적으로 호르몬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아이들이 물 많이 먹고 오줌 많이 싸고 그 다음에 밥을 많이 먹게 되면서 이제 살이 찔 수 있다는 거죠. 알러지가 덜 생기는 가수분해 사료입니다. 뭐 이런 설명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과대 광고가 너무 많아요. 피부병 사료다. 그리고 뭐 눈물을 없애준다. 사실 어떻게 보면 헛방. 과대 광고가 너무 많아서 실제로 뒤에 조그맣게 적혀있는 우리 사료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를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거의 1시간짜리라서 제가 다음 정말요?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반려견과의 동거 개 같이 산다!